예전에는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살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없애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대한민국의 부부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고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의 고수 변호사 동경진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혼 관련 콘텐츠도 많이 나오고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일단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될까요? 이혼의 주된 원인은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요. 한쪽의 외도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입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배려가 부족하게 되면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이혼이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피해자께서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힘들지 않은 이유가 없네요. 예. 그런데 이혼 절차가 요즘에는 많이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제 소송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건 대체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했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서로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조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 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견입니다. 딴 건 뭐 제가 다 알겠는데 이혼에 대한 이견이라는 건 이건 뭐죠? 생각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거나 나는 원치 않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소송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과정에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나 방대한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성공하면 이혼 소송도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혼 쟁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른 문제로 인해 절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소송을 이어나가야죠. 참 이혼이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이혼을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정상. 자,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 분할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진 않지만 다른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만큼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감정 대립도 거세지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부모의 감정을 습득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모 간의 협력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뭐 의견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이혼의 고수답게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혼 소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혼 소송에 방어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 소송을 방어한다고요? 네,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소송이었는데요. 직장 동료 관계에서 시작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도 의뢰인의 남편이 업무를 하면서 사이가 발전되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거군요. 네, 의뢰인은 평소 가정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과 자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는 감정이 더 깊어졌는지 의뢰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유부녀인 상간녀도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의뢰인의 남편과 새 가정을 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금까지 가정적이었던 남편의 모습을 한 번 더 믿고 싶어 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에 방어를 했고요. 의뢰인에게는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서 이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느 타이밍에 고수를 찾아가는 게 좋은가요? 마음먹은 그 순간 바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가끔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증거까지 열심히 수집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오신 증거들이 재판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법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이혼의 법적 절차와 효과, 진행될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 그리고 증거 수집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까지 얻으실 수 있고요. 특히 재산 분할과 양육권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오랜 시간 이혼 소송을 해오신 우리 고수님만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의뢰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에 잘 현출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소통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